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손흥민과 클롭 감독 간의 이 화기애애한 웃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게리 리네커, 그러니까 그 BBC에서 해설을 하고 계신 분이죠. 게리 리네커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 리버풀전이 더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아스날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카요 사카가 부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트 세리머니를 하면서 이 잉글랜드 국가팀 동료인 메디슨에게 뭔가 이렇게 한 방 날리려고 했던 사카가 결국에는 부상을 당하면서 한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못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토요일날 리그 경기에서도 못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작업에 있어서 뭔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는 평가인데, 그나마 그거를 해결해주던 사카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스날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봤는데 미켈 아르테타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사카가 경기 후에 좀 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좀 꺼냈는데 그게 당연히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카 대신에 에밀 스미스로우가 이제 교체 투입됐었는데, 여튼 사카가 다음 경기 리그 경기도 못 뛸 것 같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확실하게 못 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도 이제 부상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제가 부상 소식을 확인하는 프리미어리그 인저리스.com에 보면은 일단 9월 30일 날이 리턴 데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경기를 놓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게리 리네커 역시 굉장히 좋은 BBC의 이 해설자로서 이 둘의 대화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게리 리네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인데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문이 이제 BBC를 통해 전해졌는데, BBC의 원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last man standing,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 닫고 들어왔다. 다른 후보들이 다 탈락한 상황에서 자신이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셀틱 때도 그렇고 그리고 토트넘 때도 그렇고 어쨌건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이 선택지로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솔직하게 말하면 토트넘의 감독이나 뭐 셀틱의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no one was looking this way,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커리어 굉장히 늦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팀인 셀틱 그리고 토트넘을 이제 지휘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렇게 유럽 축구계에 데뷔하게 된 이유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 just took someone to look beyond the norm.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범위 밖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왜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티가 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으로서 뭔가 이렇게 클럽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조금 더 열세에 있는 을로서 이렇게 클럽에 들어오는 상황들이 좀 지속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기대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을 이 정도로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패배 후계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셀틱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펩 과르디올라가 추천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실 관계는 좀 파악해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은 또 다른 감독의 후계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BBC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매치 오브 더 데이를 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리스 출신이죠. 그리스 출신이지만 밀리터리 쿠프, 뭔가 이제 군사적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에는 호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뭐 이민자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티피컬 레퓨지, 일반적인 어떤 난민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좀 어울리지 않고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5살 때 호주로 오게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때 당시에 호주로 이동하는데 배편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미래가 아주 캄캄한 no certainty 확신이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주로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자들에게 왜 그렇게 세련된 태도를 보이는지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게 본인 역시 뭔가 소수자가 약자가 돼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AK Athens 아테네에 있는 이 팀이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로 오는 게 좀 속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우스 멜번에서 선수로도 뛰고 그리고 감독으로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그리고 풀백인데 who hated defending 수비하기 싫어하는 풀백이었다. 수비하기 싫어하는 건 전술적이나 아니면 뭐 선수 자체로서나 똑같아요. 지금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수비를 하기 싫다고 하니까 진짜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아빠는 알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풀백이 수비를 안 하면은 정상급 수비가 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수비를 잘 해야 너가 좀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선수로서 최상위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It wasn't going to happen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것 같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장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정말 that was it. 결국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코치로서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어떤 전 단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전드 선수 출신은 아니죠. 요즘에는 뭐 스타 감독들을 보면은 뭐 아르테타도 그렇고 그 팀에서 나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제 레전드급의 선수가 이제 감독까지 되는 그 카리스마를 좀 살려서 감독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 시절이 그렇게 뭐 잘 알려진 그런 선수는 아니죠. 뭐 선수로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제가 뭐 가까스로 좀 찾아보니까 페널티킥 차는 장면이 하나 있던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쨌건 소속팀인 사우스 멜번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한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수였을 때도 사실은 모든 감독들이 왜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다. 그리고 요즘에도 왜 그런 결정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해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22살에 이제 캡틴이었는데 주장이 22살에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리더십 스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누군가가 리더십을 맡겨줬다면은 뭐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22살이라는 나이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때 감독이 너 주장을 해라 라고 맡겨줬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항상 감독이 되고 싶었다. 이 축구라는 경기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전 재밌었는데 I was a massive Liverpool fan. 나는 완전 리버풀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과거긴 하죠. 과거형이긴 하지만 리버풀 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에 돌아오는 리버풀 경기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과 리버풀 1월 이제 10월 1일이죠. 새벽 1시 반에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쨌건 리버풀 팬이었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자신이 어릴 적에 좋아했던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전술, 어떤 운영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서 뭐 아버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성향에 영향을 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푸스카스입니다. 푸스카스는 저희가 알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을 탔었는데 그 원더골로 말이죠. 벌리준 원더골로 푸스카스 상을 탔는데 이 푸스카스가 뭐 굉장히 묘기와 같은 슛을 보여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근데 감독으로서 푸스카스는 굉장히 공격적인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멜번에서 때마침 그러니까 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로 뛰던 시절에 그러니까 요 시절인데 요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요게 푸스카스입니다. 같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인데 제가 다른 인터뷰들도 찾아보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은 푸스카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는 사람으로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이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푸스카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이때 당시 인터뷰에서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B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골을 실점하면 우리는 5골을 득점한다. 이런 정신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442가 이제 판치던 시절 윙어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이 하프웨이 라인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공격적인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풀백인데 디펜딩을 싫어했죠. 수비하는 걸 싫어하는 풀백이었는데 결국에는 모두 다 공격을 하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위닝 더 리그를 이겼다고 해요. 이때 리그를 우승했을 때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Why not just go for it? 그냥 공격을 하면 되지 않냐? Why not play the football everyone wants to play? 모두가 하고 싶은 그런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실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골을 넣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푸스카스라는 선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감독이 된 이 사람이 사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사실은 뭐 펩 과르디올라가 지금 감독들에게 영향을 안 미친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펩 과르디올라가 지금은 현 시대 최고의 어떤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거나 아니면은 뭐 펩 과르디올라도 이제 장난으로 나는 그냥 펩 과르디올라 따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뭔가 공격성을 어디서 계승했냐라고 했을 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푸스카스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BBC와의 인터뷰 말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만 갈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트로피를 지속적으로 딸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발전을 해야지 어쩌다가 한번 트로피를 따는 팀 그냥 운으로 트로피를 따는 팀은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 팬들은 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트로피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대회에서 트로피를 딸 가능성이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남아있는 큰 대회는 EPL 그리고 이제 FA컵이 있겠죠. 그런데 다음 경기가 때마침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4위 토트넘 그리고 2위 리버풀 최근에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4승 2무를 거두고 있는 토트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승에 1무죠.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이 만나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맞대결인데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17년 10월 22일입니다. 야, 저도 그렇게 오래됐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때도 만났죠. 이게 굉장히 뼈 아픈데 여튼 모든 경기를 이제 비기거나 이긴 리버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거 리버풀과의 경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이긴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6년 전에 이겼던 4대1 대승 이때가 이제 토트넘의 마지막 리버풀 상대 승리고 제가 아무래도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굉장히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들 그리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손흥민이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좀 기분 좋은 경기를 했었다 정도지 이긴 적이 없었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이 새로운 토트넘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이 토트넘이 리버풀을 만나게 되는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측량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죠. 특히 이번 경기는 토트넘 홈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굉장히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어떤 전력들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완전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설마라는 단어는 이미 아스날전에서 이제 없앴죠. 그런데 설마라는 단어 끝에 이제 우승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중에 하나가 이제 리버풀과의 대결이고 그만큼 쉽지 않은 대결이죠. 그런데 과연 이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리버풀 팬이라고 이야기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반대로 클롭 감독이 굉장히 팬인 손흥민의 존재가 있는 토트넘 이 둘의 맞대결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